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며칠이죠? 22일인가? 예, 10월 22일. 저희는 벌써 23일이네요. 10월 23일 토요일. 벌써 1년 5개월, 1년 6개월을 작년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입니다. 이미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3분 중에 1분은 아니다 이제 10분 중에 10명 중에 3분은 알고 계실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의 작년 총선은 부정이었다는 그런 진실들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언론이나 여러 정말 중요 언론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받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TV마다 대선 후보를 각 당에서 여권, 야권 내세운다, 단일 후보다, 대선 누가 될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통령 후보 나와봤자 이 부정선거 한 번이면은 다 끝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결정해 놓은 대통령을 작년 총선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짜표를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세운다면 토론을 잘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국가 정책 좋은 것을 내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국회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부정선거의 진실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아이 5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만 다루다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마이크를 잡고 거리로 나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잠깐 동안의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벌써 1년이 넘게 어느 곳이든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 곳이면 함께해 주시는 여러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과 또 여기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강남역을 지나가시는 청년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명백한 부정의 정황들이 법원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침묵하고 대법원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권이 강탈당했으며 앞으로의 어떠한 선거도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좌절감이 저희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아는 저희들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뉴스 검색 한번 해주십시오. 지난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황교안 후보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실들, 4.15 부정선거 뉴스 검색, 유튜브 검색, 네이버, 다음, 구글 어느 곳에든 좋습니다. 한 번만 검색해 주셔서 빼앗긴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론이 좀 길었죠? 오늘 국민의례를 시작함으로 오늘 모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단상에 태극기 띄워주시고요. 네, 곧 나옵니다. 태극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유튜버분들 제가 보니까 한 5분밖에 안 오신 것 같아요. 네요? 한 100 유튜버분들 다 오셨어요. 부정선거 같이 오늘 전국. 네, 함께 해주셔. 우리 조충렬 기자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날씨 좋은 주말에 어디 야외로 나가실 법도 한데. 자,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이계 원장이 올라오셔서 1절을 제창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돌아가신 잠깐만요. 멘트 좀 하고 어서오세요. 네. 열공 할게요. 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돌아가신 호국 영령과 수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곳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그날 총선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나시다가 현수막과 피켓들이 좀 걸려 있을 건데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연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신데 첫 번째 연사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MPK 이사님으로 계시고 교수님이신 맹주선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뭐가 바뀌었다, 50석이 뒤바뀌었다, 야당이 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왔어요. 근데 하도 지금 끊이지 않고 음모론 내지는 비과학적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주세요. 첫 번째 설명드리는 그 도표들은 KBS 그때 그 개표 방송 실시간으로 다운받은
그런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그 중에는 선관위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참고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진짜로 컴퓨테이션 해가지고 누가 몇 표를 얻었는데 몇 표 뒤바뀌었다, 이거 한 표까지 계산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예. 이 그림은 한 개만, 한 지역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민경욱 의원이 여기 안 오셨는데 인천 연수구 을 지역입니다. 이 그림은 KBS에서 방송했던 누구와 누구의 1번, 2번 차이가 몇 표고 한 그 데이터를 다운받은 그거를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 가운데 파란 선 위쪽이 민경욱이 이긴 거를 표시합니다. 차이를 내서.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역전된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느 5번째까지는 저 민경욱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6번째 가서 엄청난 차이로 집니다. 역전돼도 한참 역전이 되는 게 나와요. 일렉션 스파이크 일어난 거죠. 그런데 두 번째도 약간의 간격을 좁히긴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뭔가가 투입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8번째부터 다시 이걸 극복하고 민경욱 의원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격전을 벌리다가 안 되겠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엄청나게 뒤집힙니다. 이런 개표 결과가 KBS 실방송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이것이 일렉션 플롯 스파이크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순간은 뭔가 하는 겁니다. 이 순간은 여기서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 근방 수치만이 계산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얼마만큼 집어넣고 얼마만큼 집어넣느냐, 이걸 계산해 보면 약 1300표 근방입니다. 1300표 근방이 부정투표지가 유입됐다, 이렇게 분석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 이거는요 미국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계 시바 박사, 천재 수학자가 분석한 방법, 그 방법을 그대로 이론을 도입해 가지고 인천 연수구를 분석한 겁니다. 여기 여기 빨간 선 밑에 보시게 되면 점이 3개가 있어요. 점이 3개. 이 점이 3개가 뭐냐 하면은 후보는 1번을 찍었는데 당은 2번을 찍었다든가 이런 이변이 일어난 곳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미 우리가 분석해 갖고 알려줬거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세 지역이 어디냐? 옥년 1동, 송도 2동. 그런데 역시나 628 재검에서 송도 2동, 여기에서 296표인가요? 무더기 표, 계산한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빨간표 근방에 있는 거는 다 부정의 소지가 있는 이런 그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거는 시바 박사의 이론을 도입해서 이미 작년에 분석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628 재검 때 그 지역에 문제가 있었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네. 이거는 사전투표율인데요. 시간대별로 아랫게 첫날입니다. 파란 선이. 두 번째 빨간 선이 둘째 날이거든요. 근데 같은 시각대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시다. 오늘 10명이 투표했는데 그 다음날 15명이 투표했다. 11시에도 역시 똑같은 비율로 일정한 어떤 비율로 투표합니까? 사람들의 시간이 그렇게 일정합니까? 이 장면에서도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4.15 총선은 디지털 선거였거든요. 그럼 디지털 선거라 하면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에 의거 투표하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그 의석수가 180석이다 하면은
180석을 시뮬레이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투표하죠. 개표하고. 이거는요, 만들어낸 수치를 외우기 위한 과정 중이었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뭐 빳빳한 종이 뭐 등등 해갖고 부정행위가 막 일어난 겁니다. 이 그림의 장면에서 그런 게 나오고요. 그러면 저 사전선거에서 조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퍼센테이지가 뭡니까? 그 투표하는 인원이 모수가 작으면은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올려야 된다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뭐 거의 26.6%인가 사전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최대로 많은 거였죠. 첫날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 수치 가지고. 그래서 둘째 날 만들어 놓은 수치죠, 이거. 실제로 투표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차이하고 아까 그 차이를 여기에서 몇 명이 그러면 그 둘째 날 몇 명 정도가 더 많이 투표했는가 보니까 1242명 정도가 더 투표했어요, 첫날보다. 이거 맞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많죠, 근방이 하여간에 이 데이터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게 개발적인 그 다음번에요. 예, 여기 앞으로 여기 예. 여기인가요? 여기 이제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해서 수치별로 계산해 보니까 약 여기서 계산된 거는 어림 숫자가 1,300표 정도예요. 자,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확실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백그라운드 되는 분석 방법이고요.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실제로 그러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했다고 그랬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변수를 다 집어넣고 한 표 단위까지 계산한 건 뭐냐?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이요? 아니요. 아까 나중에 입력시 그거. 포스트 같은 게 생기네.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이용 예. 이거 실제로 인천 연수구를 컴퓨터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거. 여기 계산하다 보면은 처음에 작년에 제가 4월 24일 날 프로그램에 의한 그 부정선거의 개연성이라는 걸 요청해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정값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뭐 그 이후에 이근영이가 무슨 뭐 페이스북에다가 사전투표 해놓고 보정값이란 글을 쓴 거를 올렸다가 무리가 일어나니까 바로 내렸죠. 그거를 제가 미리 설명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근영이가 뭣도 모르고 아마 안 들었나 봐요, 이 강의를.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내렸더라고요. 자, 그때 강의할 때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조작을 해서 어떤 기준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는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컴퓨테이션 해보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손을 댔더라 이 말이에요. 왜? 사전투표 인원수가 워낙 작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 숫자만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당일 투표도 손댔어요. 그 수치 결과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일 투표수에서 약 이거 뭐라고 써있습니까? 약 7,000표, 5,000표? 예, 이 정도 당일 투표 손을 댔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일장기 투표지가 저게 당일 투표였죠, 도 변호사님. 네. 당일 투표였죠. 보세요.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저 일장기 투표지가 거기서 1,000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저 당일 투표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당일 투표지는 손 안 낼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손 댔어요, 계산해보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이겼습니다. 여기에 그 12,000표 정도인데 10,000표 정도 옮겨봤어요. 그 5,000표를 가져갔다 하면은 10,000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모두 합쳐서 15,000표, 이거 가짜, 그 조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더하기 빼기 하게 되면은 민경욱 의원이 손해본 표가 한 7,000표가량 됩니다. 그리고 가져간 게 7,000표 되고요. 손해본 게 한 4,000표 정도 남짓돼요. 그럼 빼버리면
약 3,000표 정도로 당락이 뒤바뀌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한 뭐 2,800표 정도 젖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컴퓨테이션하고 그 보고서 내고 했던 이 결과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비과학적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과학적이다, 음모론이다,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 분석은 전국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거 다 해놨습니다. 네. 참고로 영등포울도 15,000표 정도 더 뒤바뀌었어요. 예. 자, 그런데 오늘은 오늘 특별한 그 연설이 좀 하고 싶어져 갖고 제가 글을 하나 써갖고 나왔습니다. 시를 하나 써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어둠이 기둥으로 자라고 있다. 어둠이 기둥으로 자라고 있다. 어두운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게 기둥으로 자라요. 그 기둥에는 악의 꽃이 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목을 악의 꽃. 악의 꽃 맹주성. 꽃으로 피는 어둠 어느새 기둥으로 자란다. 이미 들려오는 울림의 소리 머지않아 심장을 도려내어 뿌리를 잠기게 하리. 자연의 문 밖에 서 있는 자 꽃을 피운다. 그들만의 꽃. 판사가, 검사가, 언론이 엇물려 돌아간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의 오케스트라. 제3막 1절. 어둠의 꽃이 기둥으로 자란다. 2020년 4월 15일 진실은 목이 마르다. 계절을 관통한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마법 꽃들의 향기에 취해 기둥으로 자라는 어둠의 꽃, 악의 꽃, 악의 꽃.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대법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증거 인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법원에 보면 큰 대리 속에 자유, 평등, 정의 이렇게 간판이 달려 있어요. 대법원 한 모퉁이에서 악의 꽃 사이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떨쳐 일어납시다. 일어나자. 대법관은 더 이상 악의 꽃이 되지 말아주십시오. 4.15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선언하세요. 선언하라.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 같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주성. 부정선거가 진실이 아니라면 1년 5개월, 6개월이 되어도 이렇게 끊이지 않는 시민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수님들이, 변호사님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말이죠.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침묵하는 언론에 모두 속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과 거짓으로 자리를 차지한 국회의원들에게, 이 정치인들에게 모두 속고 계신 겁니다.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외치며 진실을 더욱더 크게 알려야 될 때입니다. 예, 우리 민경욱 대표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 우리 무대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욱.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경찰 여러분들께서 30명 세우고 계시네요. 30명 때는지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 제 모자 멋있죠? 모자. 요거는 육사 구국동지회에서 육사를 졸업하신 육사 생도들이 만든 건데, 요 모자는 특별히 31기가 만든 겁니다. 지금 31기의 간부들, 대표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31기가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31기에 별 셋을 단 정치인이 한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한기호. 예, 한기호 중장이 지금 삼선 의원인데 별 3개를 단 중장 출신입니다. 이 중장이 대한민국의 교육사령관을 했어요. 이 군인들을 교육시키는데 1등, 제일 높은 사람, 교육사령관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전 듬직하고 해서 저 강원도 지역의 국회의원이신데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사무총장을 하시더니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웬분이 카톡을 보내서 장군들이 다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서고 계시는데 당신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장군 모임이 없죠. 아니 장군 모임이 없긴 뭐가 없냐. 대수장이라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예비역 장성 모임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장군 출신이라고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은 또 아니죠. 이렇게 써놔서 아니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다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딴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개표장에는 한 번도 개표장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선동꾼들한테 선동을 휘둘리는 꼴을 보니까 매우 한심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런 글을 써서 공부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열심히 여기 나와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선동꾼으로 모은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선동을 하려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나와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났었는데 어제 어느 분이 또 다른 문자를 보내줬어요. 한기호 장군이 보낸 문자입니다 해서 봤더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경선 조작 주범 3인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하고 공병호 TV에서 공병호 대표께서 거기와 관련된 여러분 제 뒤를 돌아보시면 저랑 똑같은 모자를 쓴 육사 31기 졸업생들이 가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동기인 한기호 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경선 조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쓴 그 공병호 유튜버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당원이라면 이러지 않지 크크크. 그러더니 거짓말로 돈 버는 자들이니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벌을 하느님한테 주문을 하시는데 주문할 때 다시 유턴해서 당신한테 돌아갑니다. 예, 천벌은 여러 우리 애국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을 선동이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당신네들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끼치는 몇 명에게만 끼치는 해악이라면 우리가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 뒤 세대까지 그 해악이 미치는 우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망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들을 감히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중요한 우리 재판이 2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5일에는 황교안 후보께서 제기하신 이 경선 중단을 하라는 이 재판의 결과가 25일쯤 나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선 결과를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상하니, 자, 저 오른쪽에 종이국장이 앞서서 가는 저기 오징어 게임의 파란 운동복을 입은 우리 젊은이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조의 초상화가 바뀌었군요. 오늘 이재명으로 바뀌었는데,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Fight for freedom. 부정선거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핀 게 아니고 부정선거꽃이 피었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움직여서 이재명 후보가 큰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 깃발들을 보십시오. 지금 누구랄 것도 없이 이 강남역을 전부 다 돌고 있는 이 엄청난 분노의 함성, 그 분노의 함성을 저 깃발에 달아서 지금 사람들이 외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크고 큰 물결을 막을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선이 잘못됐다, 경선 결과를 까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3가지 답을 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정당에서 경선 후보를 뽑는데 왜 사법부가 간섭을 하느냐,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책임 당원들은 선거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을 권리는 없다, 이런 형편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쟁점이 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쟁점이 되는 게 이거예요. 경선 결과지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알려줄 수 없다, 이런 형편없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라, 제발 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까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경선 중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들으면은 제대로 된 소리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경선을 하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지금 4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4명의 후보가 있는데 서로 자기네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내가 1등이요, 아니요, 내가 1등이요 해서 각기 다른 부정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경선 과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여론조사로 뭘 한 거예요? 투표를 한 겁니다. 투표를 했는데 투표에서 내가 이길 것 같고 이긴 것 같은데 졌다고 한다. 그러니 그 투표 결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이런 정말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금요일, 목요일에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발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수요일에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25일날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판사가 그렇게 한 번의 기일을 더 정했을 때는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숙고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일, 다음 주 25일에는 우리가 경선 결과를 중단하라! 또 경선 결과를 밝혀라! 그 결과를 까라! 라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그런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25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28일 날 또 하나의 중요한 대법원 결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28일에는 우리가 감정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우리가 까봤더니 이건 도저히 투표장이나 개표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투표용지다. 무겁고 색깔도 다르고 인주는 이상하게 찍히고 두 개가 인쇄가 되고 이것은 프린터로 프린트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붙어있는 투표용지, 양쪽에 이상한 투표용지 이런 걸 전부 다 모아서 우리가 120석 장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 120석 장에 대한 감정은 그 다음날 바로 했었어야지 오르나 이 사람들이 많은 핑계를 대고 6월 28일 날 있었던 그때 우리가 선별한 120석 장의 투표용지에 대해서 은혜야 은혜야 안녕하세요. 예, 돈에 안녕. 은혜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은혜가 예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의 막내딸, 예, 저기 남편, 저 부인 강수정 여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20석 장에 대한 감정을 바로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2달, 석 달, 넉 달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6월 28일 지나서 이제 10월 28일 넉 달 만에 감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재판에 가서 공판을 엽니다. 우리 준비 기일, 무슨 기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일이 열립니다. 그날도 우리가 훌륭한 방법으로 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재검표를 했을 때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지, 그때 배춘잎 투표용지 1장기 투표용지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날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제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300표의 공짜표가 제 표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 표 300표가 늘어났어요. 제가 300표 늘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세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했던 표보다도 사전 관외 투표에서 300표가 저한테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데, 이 중앙선관위가 완전히 기절초풍이 돼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300표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대법원이 잘못 세했어요. 대법원이 300표를 잘못 세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여간 진놈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세상에서 없어질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300표를 그냥 집어넣었다가 잘못 집어넣은 게 확실한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라, 다시 세세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내가 재검표 비용 700만원을 다시 줄 수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지난번에 잘못 세했으면 700만원 내놔서 이거 한 대 빌리는데 한 달에 600만원쯤 낸답니다. 이거 하나씩 빌릴 때 쓸 테니까 700만원 토해내라. 예,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으면 서로 잘 싸우기 바랍니다. 한 놈은 목숨 걸고 손목이라도 걸고 재검표를 해야 할 겁니다. 재검표 하세요. 재검표가 아니네, 재검표를 하세요. 재검표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운명이 바뀌는 일이 생길 겁니다. 11월 안에 재검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우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 춥고 날씨가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서 동감을 하면서 이 투쟁의 현장에 나와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음 해가 되면, 이제 새해가 되면 모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상스러운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따가 어느 분이 하모니카를 부신다 그래서 하모니카 연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모니카 소리라도 듣고 야 쟤네들 뭐하냐,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라도 좀 들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제가 뭘 가져왔게요? 저도 하모니카 가져왔습니다. 내려가는 김에 그 훌륭하신 분이 하모니카 불어서 제가 하모니카를 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기 전에, 그분이 불기 전에 제가 한 곡 불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버의 사냥꾼의 합창,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훌륭한 그 사냥꾼의 합창이라는 합창곡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하모니카로 불어보는데 잘 불면 박수 쳐주시면 한 곡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잘 못 불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마음속에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가 막혀서 저음이 하나 안 나오는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들성도 아주 잘하시고 다음에 요들성을 한번 청해보고 또 참도 잘한다. 참. 예. 우리 민 대표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습니다. 네네. 뭐 다른 문화행사 외부 인사 초청할 필요가 없네요. 예, 대표님께 하나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집회 인원이 30명입니다. 예, 그런데 거리두기를 좀 하셔야 돼요. 최소한 1.5m에서 2m는 서로 떨어져 계셔야 뭐 아무런 저희가 뭐 민노총
이 하는 거는 그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처럼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2m 정도 간격을 두셔서 좀 떨어져서 집회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정선거 수음을 들으려고 했는데 대표님의 하모니카 음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범 교수님 올라오실까요? 올삼대 이재범 교수님 계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이 지나서 또 뵙게 됐습니다. 지금 그 부정선거를 갖다가 밝히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벌써 역할 분담이 다 돼 있죠. 여러분, 그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들은 그 제1야당의 당대표와 제1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막죠. 그리고 일부 유튜버가 막죠. 그리고 오히려 여당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크게 뉴스로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대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언론기관, 그리고 여당, 야당 모조리 부정선거 세력이 장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4.15 부정선거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국힘당이, 지금 마이크 괜찮은가요? 네. 국힘당이 왜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는가? 보통 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요, 대선이나 총선에서 정치인들, 야당이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리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대적인 국민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이 제일 먼저 묵살을 하고요, 일부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여당은 모르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잡아떼고요, 법원에서는 재개표나 일체 선거 무효소송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 공산당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많은 나라에 이미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해서 많은 나라를 종중화시키거나 친중화시켰습니다. 그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은 아까도 말했듯이 과거에 같이 여러분 공산혁명이나 아니면 군사적 점령이나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같이 군사적 점령 이렇게 하는 것을 하드파워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문화적 침탈, 그것을 소프트파워 전략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가 샤프파워 전략인데, 이것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과 여자와 여러 가지 비리를 물어서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12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이미 종중화돼서 그 사람들 샤프파워 전략에 의해서 이미 종중화되었고요. 법원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러펌회사가 대륙아주라는 거를 들어보셨죠? 대륙아주가 무슨 뜻입니까? 중국은 아시아의 주인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러펌이 어떻게 중국은 아시아의 주인이라는 그런 회사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 이름은 대부분 두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면 몇 자로 합니까? 네 자로 하죠. 천하동인, 그 다음에 화천대유, 이런 것이 우리나라 기업 이름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반식민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이 주권이 빼앗기고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과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이미 겪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종중화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요, 중국 공산당은 절대로 빠른 시간 내에 그 나라를 종중화시키거나 속국화시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지구전을 펼칩니다. 아까 첫 번째는요, 그 샤프 파워를 구성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지구전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 공자학원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공자학당이 들어와서 시진핑과 모택동 사상을 찬양하게 대학과 중고등학교에 이미 하고 있고요. 정치인들을 이미 포섭하고요. 사회지도청을 약점을 잡아서 이미 포섭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 조금씩 그러니까 살라미 전법을 구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고 방송국을 장악하고 영어와 문학에 검찰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가, 많은 나라의 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려 있는가, 이것이 살라미 전법입니다. 살라미 슬라이싱으로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분석이 돼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지금은 중국 스파이들을 몰아내고 있고요. 중국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부정선거.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종 매국 세력이 돼 있어서 북경의 지시를 받고 부정선거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야 싸움과 정치 싸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지금 대선 후보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그리고 유승민한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 돼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종종 매국화가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알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역대 종전선언을 원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원했었죠. 맞죠? 그러나 최근에 얼마 사이에, 한 열흘 사이에 김정은 정권이 우리는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휴전 상태가 오히려 좋다. 정전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핑계는 허구적인 미국의 종전선언은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북한은 중국의 거의 속국, 직영 속국으로 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유사시에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때 미군이나 유엔이 북한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 사정이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중국 공산당의 직영 식민지가 되고 남한은 이재명 제독을 통해서 아니면 싱하이밍의 제독을 통해서 속국도 아니고 조선시대 우리를 속국도 아니고 속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속방으로 가는 나라고, 이 선거는 여러분들 그냥 요식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쓰고 그냥 쇼를 하고 북경에서 정해지고 북경에서 낙점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 하수인으로 박는 지 두 번째입니다. 이게 2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4.15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싸워나가는 일은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일이고, 여러분,
야만의 중국 공산당의 속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젊은이들한테 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류가 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가 돼서, 지금 현재로는 종종 매국노가 돼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들어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부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아,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아는 그룹이 있습니다. 구한말 때 그랬습니다. 현재는 구한말보다 더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 구한말보다 더 왜곡이 심한 상태고, 구한말보다 더 위급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아쉬워서 매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키고 이 국민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딸이 중국 공산당의 발 마사지를 할 날이 며칠 안 남았고요. 여러분들의 아들의 장기가 중국 공산당한테 적출돼서 팔려나갈 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정의의 편에 서실 거죠? 네. 정의의 편에 서실 거죠? 네. 자, 그러면 싸웁시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다. 제가 그러면 종종 외국 세력 하는 겁니다. 3번. 문재인 종종 외국 세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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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외국 세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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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그 절절한 외침에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많이 박힙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와 친해야 되느냐, 어느 나라를 같이 친구로, 베스트 프렌드로 삼아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현명하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도태우 변호사님. 예, 우리 이번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사무총장님이시고 또 변호사님이신 도태우 총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보건 사무총장 도태우입니다. 이걸 수고해야겠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약간 여러 가지 설명드리는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정선거 관리는 자동차가 열심히 지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25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경선 중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일이 새로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날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날까지 자료 제출 기한이니까 이제 판결 결정은 그 뒤에 날 수 있겠죠. 어쨌든 자료 제출 기한을 25일까지로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경선 중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국가 단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실은 정당 단위 부정선거가 20년 전 통진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찍이 골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야당까지 그런 것이 전면적으로 이제 오염이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정당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각급 단위의 선거가 다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크게 틀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체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인데 베이제 민주주의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선거가 최고 단위의 지금 이제 대통령 다음에 국회 선거가 오염됐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대선까지 하고 그 다음 각급 단위
말단에 이르기까지 다 오염된다. 민간 단위까지 오염되기 쉽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빙자한 모바일 투표 등.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썩어서 무너지겠죠. 바로 그렇게 썩어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중공식 방법입니다. 이것이 구소련식 팽창과 구별되는, 물론 팽창도 합니다. 하드파워로 팽창도 하지만 소련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돈으로 타락시키고 각종 성으로도 타락시키고 정신을 타락시키고 가장 심하게 선거를 타락시켜서 그 나라를 안으로부터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공식 그러한 전체주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최전선이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저항의 제1진지가 되어야 할 제1야당을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그리고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 모두 자료가 얼마나 공개됐습니까, 여러분? 자료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은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증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고 나니까 늘 부정선거 말한다는 비아냥을 합니다. 자, 국민들의 수준을 얕보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얕보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국민들이 죽어 지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말에 불처럼 더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감히 그런 말을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런 측면을, 국민들의 약한 측면을 더욱 강화해서 그따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 보는 측면이 있죠. 우리 국민이 그렇게 다 죽어 있지 않고 다 허술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대표적이죠? 이미 국민들은 3분의 1을 넘어 거의 절반수가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15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이 목요일 28일 민경욱 대표님 연수을에 대해서 변론 기일이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11시입니다. 대법원 11시. 목요일 11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대법원 맞은편에 집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허가도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집회 허가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금요일 날 집회 시위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자, 대법원 앞에 1인 시위를 빙자해서 집회를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민노총 서대문 행진을 보셨죠? 네. 자, 뭐와 비교됩니까? 8.15 때 펜스를 쌓아서 원천 봉쇄한 문정권의 행위와 너무나 대조적이죠? 네. 자, 묻겠습니다. 왜 서대문에는 펜스를 쌓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렇게 다 예고하고 다 공개했는데 왜 서대문에는 펜스를 쌓지 않았죠? 지편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민노총이 법과 정권 위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정권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너희들 내려와라 라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겠죠? 네.
반드시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지금 상상을 해봅시다. 시청광장부터 광화문까지, 그리고 종로 2가부터 서대문 인근까지 사람들이 그 광장에 가득 모였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4.15는 부정선거다! 특검을 실시하라! 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이 28일날 변론기일 11시가 열리는데요. 자, 감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논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종 변론은 아닙니다. 이것이 최종 변론일 수가 없고요.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가 꽤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자, 민경욱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검표,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00표가 더 증가돼 버렸죠? 네, 300표가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하게 부정투표지를 막 밀어 넣었기 때문에 그 실수로 300표가 증가된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추측이겠죠? 그러니까 300표가 늘어났다는 것이 물증으로 확인되면 선거가, 그 개표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그 이상 그걸 보고도 무효 선언을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없던 표가 300표가 생겨났는데 이 선거를 유효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의 파급력과 충격도를 아는 선관위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물 좀 먹게요. 자, 선관위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대법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대법원이 잘못했다라고 미루지 않으면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대법원이 잘못한 게 아니면은 어디서 늘어났냐? 투입됐다. 이 결론을 피할 수 없고 너무나 그 부분이 충격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어디다 떠밀어요? 대법원이 잘못했다. 대법원은 이때까지 재검표 역사에서 한 표라도 잘못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법원 역사상, 우리 수십 년 민주주의 재검표 역사상 대법원이 재검표를 해가지고 한 표라도 잘못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표도 잘못한 적이 없는 대법원이 왜 하필 이번은 300표나 잘못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가 전체적으로 재보관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그들의 장난을 걱정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우심으로 천만다행으로 어떨까요? 연수을은 관외 사전투표지 전체가 재보관되었습니다. 재보관되었고 재봉인되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그 재봉인을 훼손한 흔적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동성해야겠죠? 네. 이제는 문골 있다고 그 안에 투표지를 마음대로 바꾸는 중대한 국가범죄를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경고합니다. 절대 인천지방법원에 보관된
재보관된 관외사전투표지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건드렸다가는 국민들이 가만 안 둔다. 자, 그러면 재검표 때 그걸 끄집어내 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때요? 세어보니까 300표 끼어든 것이 나왔어요. 300표가 추가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 그들이 재검표 때 발표한 숫자하고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0표 아까 있을 수 없는 새로운 투표지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선거는 무효죠. 연수울 전체의 부정선거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필요도 없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셌는데 선관위 주장처럼 대법원의 역사상 치욕적으로 한 표도 아니고 무려 300표를 잘못 센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죠? 자, 결론은 두 가지뿐이에요. 부정선거가 명백해지거나,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대법원이 무려 300표를 어이없이 잘못 셌어요. 그런 대법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대법원이 180일은커녕 1년 반이 지나도록 120개 소송을 끼고 앉아서 이 국리 저 국리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원장이 되어서 화천대유 돈 받고 뇌물죄가 명백한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나오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저 따위 대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나오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연수울 재판에 예정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적들은 어떻게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적들은 감정 범위를 좁힙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 범위를 좁혀서 특히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한 대충이 투표지 같은 거 딱 하나만 찍어서 최대한 그 좁힌 범위에서 자기들 위주의 감정을 해서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감정해보니 문제가 없다. 서둘러 그 결론을 내려가지고 온 동네방네 봐라, 이렇게 전문가가 결론 내고 판사는 거기에 의해서 땅땅해서 결론이 났는데 음모론 하는 사람들이 떠든다. 이렇게 적들은 하고 싶겠죠? 그러나 적들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너무 많이 당해왔습니다. 박주신 때 이래 어떻게 속였습니까? 공동으로 감정하도록 합니다. 이 감정과 저 감정의 말이 다릅니다. 어느 게 진실이냐? 법원이 마음대로 골라서 이게 진실이다 하고 사실은 진실을 무덤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이번 4.15 부정선거에서도 용납하면 안 되겠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변론기일도 변론기일이지만 우리 대법원 앞에 단식 릴레이 농성하시면서 이 추운 밤도 지새고 대법원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죠? 애국 동지님들이 재검표 일정을 전체적으로 즉각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띄엄 자기 입맛에 따라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 하고 하나도 안 해줄 것처럼 하고, 이게 무슨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국가지사가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마음대로 해주고 싶으면은 조금 하나 열었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닫았다가,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시정 일반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120곳 전체의 일정을 제시하라고 작년부터 요구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표에 대해서 전체적인 120곳의 일정을 제시해야 마땅하죠? 변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이만큼이나 시간을 줬고 이만큼이나 자기들이 요량할 수 있는 여유를 줬는데 아직까지도 일정 제시를 왜 못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고 안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비례정당 재검표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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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정당 재검표 단적으로 왜 못합니까? 비례정당, 자, 여러 표를 부정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비례정당은 이번에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편 봉투에 넣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다 접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짜 투표지들 특성 중에 하나가 다 접지 못했죠? 비례 투표지는 지금 일일이 모든 게 접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인지 죽어도 지금 비례대표 재검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재검표 일정이 제시되고 비례정당의 재검표가 이루어지면서 감정과 재검표가 진행되어야 하지, 추가적인 재검표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비례정당 재검표 언제 하겠다는 제시도 없이 기존 가장 유명한 연수을에 대해서 감정 범위를 축소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흑수가 뻔히 보이는 일이죠. 우리 이제 애국 시민들, 자유 시민들은 그들의 속셈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좋다. 상세한 감정. 우리 감정의 핵심이 뭡니까? 사전투표지 앱선 프린터로 나올 수 없는 사전투표지들이 나와 있다. 그것이 대표적인 우리 재검표를 통해서 드러난 바죠.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감정되고 재검표가 되는 것 추진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훨씬 더 큽니다. 그것만 진행해서는 너희들의 속임수다. 자, 이제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대법원은 120곳 선거소송 재검표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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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비례정당 재검표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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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총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열었더니 믿을 수가 없었네. 엉망진창 투표지 대법원은 겁이 나. 정관위는 뻔뻔해. 투표지 촬영 금지. 숨길 게 너무 많아. 대법원에서 계속 숨겨도 결국 드러나. 언론 통제로 계속 눌러도 결국 K투표지 펼친 잎이 나왔어. 비례투표지 찬양 겹쳐서 인쇄되는 K투표지 일장기가 나왔어. 관리관 도장 모양 알아볼 수가 없는 K투표지 옆구리가 터졌어. 불량도 정도 끝에 인쇄소에서 차린 K투표지 접착제가 묻었어. 젖석처럼 붙었어. 진짜 K투표지 어디서 K투표지 인쇄소 출시 인쇄소 사전투표 용지는 대량 인쇄된 듯해. 인쇄 전문가들의 눈은 절대 못 속여. 이미지 원본 파일 정관리가 치웠어. 이런 사실만으로 사이로는 무효지. 대법원에서 계속 숨겨도 결국 드러나. 언론 통제로 계속 눌러도 결국 K투표지
대충 나왔어 K투표지 자료 겹쳐서 인쇄되는 K투표지 일장기가 나왔어 관리관 도장 모양 알아볼 수가 없는 K투표지 옆구리가 터졌어 분량도 좀 똑같아 인쇄소에서 차린 K투표지 척척제가 묻었어 찰싹처럼 붙었어 엉망진창 K투표지 어디서 왔니 K투표지 인쇄소 출신 K투표지 부정선거 총선 무효 부정선거 총선 무효 부정선거 총선 무효 K투표지 자료 겹쳐서 인쇄되는 K투표지 일장기가 나왔어 관리관 도장 모양 알아볼 수가 없는 K투표지 옆구리가 터졌어 분량도 좀 똑같아 인쇄소에서 차린 K투표지 척척제가 묻었어 찰싹처럼 붙었어 엉망진창 K투표지 인쇄소 출신.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난 거야?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이 좋아서 그런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부정선거 진실찾기 외침에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벌써 작년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법적 투쟁과 아스팔트에서 외침을 계속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지나시다가 현수막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피켓을 보시면 피켓의 부정선거, 잘못된 부정투표 용지들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셔서 우리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 무대로 모실 분은 아마 무대에 제가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자로는요. 강남대학교 김병준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온 김병준입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 지난 2020년 이후로 매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국토본 활동을 길 가면서 지켜보고 1인 시위를 지속을 해왔던 일개 시민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나름대로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맹주성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실체적 증거를, 부정선거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하는 실체적 증거를 제시를 잘 해주셨는데도 그거를 철면피답게 부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두 번째로 아까 울산대 이지봉 교수님이 중공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중공 세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사회를 정계나 재계, 일반 기업, 심지어는 대학에까지 침투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가고 있는 정말로 전체주의적인 악마적인 어떤 집단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부정선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부정선거의 한 주범은 누굽니까?
문재인입니까? 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저는 뒤에 조금 더 큰 세력이 있다. 그게 바로 중공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공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여기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셨던 국민투쟁본부 여러분들도 정말로 모든 아픔을 견디시면서 이렇게 계속 나와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마리를 제가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식적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뭐랄까 뭔가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생리, 공산주의의 생리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소련이 어떻게 붕괴됐습니까? 소련은 내부의 시스템 붕괴로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외치던 누굽니까? 이후 옐친 집권 이후에 내부의 시스템 모순 때문에 망가졌지 않았습니까? 자, 이 두 번째로 망가질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자체 내의 시스템 상충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뻔합니다. 자, 내륙과 해안 지방 간의 격차, 그 다음에 걔네들이 키워왔던 소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키워왔던 중산층의 몰락,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경제적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피부적으로 헝따가 나왔죠. 헝따 사태에 여러 군데 괴물같이 들어섰던 주택의 미분양.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당 정권이. 방도가 없습니다. 일단 부도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산당 국가가 다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산층을 몰락화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천안문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뭔가 그쪽에서도 들끓게 됩니다. 뭔가 시민 에너지가 들끓게 돼서 결국은 내부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소련 붕괴와 같이 중공이 붕괴됩니다. 자, 근데 중공이 붕괴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중공의 속국이 되어가는 찰나에 있습니다. 자, 누구 말대로 2020년 3월 9일 선거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위 종주국이라는 중국이 붕괴되는데 그때 가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화된 우리나라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처절하겠죠. 아마 10년 정도 걸려서 자체적으로 다시 갱생의 길을 밟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나가야 될 명분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망할 공산주의 체제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 들어가느냐, 지고 들어가느냐, 걔네들 앞에 필요 없이 노예로 가느냐,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양태는 꼴이 가관이 아닙니다. 야당이 없어요. 야당이. 국민의힘이 야당입니까?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이중대입니까? 네, 여당 이중대가 아니라는 저는 또 다른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집권하는 특히 관리들이요. 25일날 뭔가 발표를 좋은 발표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들이 뭔데 우리의 당 선거를 법원이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진실은 하나이고 확실한 결론은 우리나라가 좋은 방면으로 될 자격이 있다입니다. 그러면 소위 중국 식민지화 되기 전에 지금 4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성스러운 전쟁, 그것이 뭐냐? 국민 저항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저항을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앞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제가 이 한마디는 좀 하고 싶군요. 자, 여러분들 그 미국 영화지만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아시죠? 대충의 스토리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있던 총사령관이 정말로 지체가 심신이 어지러운 소위 우리말로 관심사병의 소원소리를 못 들어주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는 계속 부하 사병을 시켜서 얼차례를 줘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 사령관도 좋은 변호사 톰 크루즈로 변한 좋은 변호사의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됐지만 직속적인 병돌만이들 두 사람도 같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톰 크루즈 변호사한테 그 두 장병 중에 하나가 외칩니다. 우리는 상부 명령을 따라서 복종했을 뿐인데 뭐한 죄가 있다고 우리한테 유죄를 씌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같은 병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잘못된 명령을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기 있는 경찰 여러분들, 굳이 시위를 막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잘못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호소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이러한 신념이 있습니다. 역사의 법칙입니다.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위 글로벌리스트다, 니오 커뮤니스트다, 이런 사람들 많죠. 뭐 인종 편견, 철폐, 여러 가지 소위 political correctness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변형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만한 길입니까? 아니지요. 결국은 그 사람들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러한 적국에 우리가 이 저력 있는 국민들이 왜 그따위 나라에 협조를 해서 부정선거를 까마리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항합시다.
맞지요? 자, 세 가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네, 감사합니다. 차 부셔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차 아니거든요. 우리 교수님, 맞아. 이 나라만 생각하면 정말 우라통이 치밀고 많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외쳐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있기에 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또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30명이 조금 이제 될 것 같은데 거리두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거리두기를. 예, 거리두기를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민 대표님께서 이제 하모니카 정말 잘하시는 분이 오셔서 내가 그 전에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모니카 하시는 분과 또 우리 이계 원장님께서 또 성악으로 함께 해주실 건데 조국 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연합 자문위원회 이용식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붙잡고. 네. 선생님 혹시 앵콜이 있습니까? 앵콜? 네. 왜 앵콜을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어둡게 오네?
연세가 80이 넘으셨대요. 야, 근데 이게 호흡이 되게 가쁠 건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전문가인 게 탁 티가 나시는 게, 아까 윤 대표님은 제가 마이크를 받쳐드렸잖아요. 근데 혼자 하셨어, 혼자. 확실히 전문가 인정하고, 아코디온 소리 같은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또 하모니카에 나오는 게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씩 박수를 드리는 건 다음에 또 와주세요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이 기다리셨어요. 항상 잘못된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 꼭꼭 팩트로 찝어주시는 우리 이은혜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함께 해주십시오. 됐다. 진작 이렇게 할 거야. 다음 거. 아니, 세 장짜리의 마지막.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역 참새 이은혜입니다. 지금 방역을 계속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새로운 근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중에 정부가 처음에 백신 접종이 70%가 넘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했는데, 네.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 중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고요. 18세 이상 기준으로 하면은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제재를 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에 대한 코로나19 항체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름에 발표했던 건데 이 테이블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 이제 지역별 그리고 연령별 성별, 직업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국민을 쪼개가지고 몇천 명을 조사하는 건데 그 몇천 명이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선택하는 아주 특별한 조사 방법입니다. 이걸 매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코로나 항체조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5,300명 정도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2,200명 정도를 했고 올해 이제 그 여름에는 1,200명 정도를 했는데 이게 1,200명이라고 우습게 볼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거는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1,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집단이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검사자 중에 양성자가
0.33%입니다. 지금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전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사람이 0.33%인데 그 중에 이미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항체가 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추적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확진자예요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0.05%였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코로나19 항체는 있는데 이 사람은 기존 확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기존 확진자보다 5배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는 걸린지도 몰랐는데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반이니까 항체의 개념을 잘 모르실 텐데, 바이러스는 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니까 항원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여러 장기들이 그 바이러스와 싸우면은 이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체가 바이러스를 대적하게 되는데,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코를 찔러서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자가 내 코 점막에 붙어 있는데 붙어만 있고 아직 병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상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서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많거나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은 하기도로 내려와서 폐렴이 생길 수 있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내 몸속으로 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그때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보세요. 이때 우리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0.05%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 당시에 확진자가 0.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코로나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0.4%였는데 0.05%가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고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코로나 확진자 중에 약 10% 정도만 항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90%의 바이러스는 코를 찔러서 바이러스는 검출이 됐지만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사람이 나는 코로나 걸린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지도 몰랐는데 이게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항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 걸린 사람 중에 항체 없는 사람이 90%고요. 걸렸는데 10%만 코로나를 좀 많이 알아서 항체가 생긴 것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10%만 항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항체를 가졌는데 이 사람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지만은 자기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아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9배나 되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라는 겁니다. 지금 산수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요, 작년에 했을 때는 항체 양성자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0.09에서 0.33으로 한 4배는 안 되고 49, 36? 4배는 약간 안 되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 중에서도 항체 보유자가 좀 늘어났는데 문제는 안 걸렸는데 항체 보유자는 지금 몇 배가 안 늘어나요. 8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코로나 전체 감염자 중에 일부만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걸렸는지도 몰랐지만은 항체가 있는 사람이 5배나 되고, 그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보다 9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미 코로나가 많이 만연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코로나 확진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올해 봄이랑 여름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걸렸던 사람 중에 항체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줄었잖아요, 비율이. 이거는 뭐냐면은 여름 이후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경증이라 아예 항체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숫자가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로나가 이미 만연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질병청이 그 난리를 치면서 확진자를 발표한 게 0.6%인데 실제로는 최소한 그거보다 9배 이상의 확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진자 위주의 이런 방역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만연하고 있고 전 국민의 한 90%가 지금 1회 이상 접종을 받았고요. 18세 이상 기준으로는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억압하고 있던 것을 풀어야 되고 집회를 허용하고 예배를 허용하고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은 어떻게 제대로 짜는지 잘 지켜보아야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이게 실화냐? 배춘내 투표지 이게 실화냐? 삐딱한 투표지 이게 실화냐? 들러붙은 투표지 이게 실화냐? 여백 없는 투표지 이게 실화냐? 투표자 나이가 134세 이게 실화냐?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 이게 실화냐? 개표 참관인이 깨씨 희씨 이게 실화냐? 선거는 깨끗하게, 개표는 투명하게. 선거일은 공휴일, 투표는 선거일에. 우리 모두 당일 투표, 부재자만 사전 투표. 개표는 수개표로, 개표인은 한국인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집회 시간이 오후 4시까지인데 6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디만 3분 정도만 마지막 발언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잠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노아 목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대표로 나왔습니다. 4.15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밝혀지지 아니하면은 4.19 터진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한문에서 신석월 목사님하고 한 4년 동안 무궁화 무기총 총연합회 기도운동 본부를 운영하던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TV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곳에 나와서 강남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나오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나오야 합니다. 나는 목숨 걸고 5년 동안을 나가 살리기 운동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경꾼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살립시다. 반드시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그래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밝히지 아니하면 4.15 선거 밝히지 아니하면 4.19 터진다. 이것이 우리가 계획한 바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여기 와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야 합니다.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돼가지고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우리 모두 투쟁합시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우리 항쟁합시다. 항쟁만이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민경욱 대표하고 같이 활동하려고 이 박 목사가 기독교 대표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이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부정선거는 목사님도 외치셔야 하고 스님도 외치셔야 하고 신부님도 외치셔야 하고 좌파도 외쳐야 되고 우파도 외쳐야 합니다. 진보, 보수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함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민경욱 대표님. 네. 무대로 모시고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감사드릴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우리 지금 옷, 이 4.15 부정선거 총선무효 예쁜 옷들 다들 받으셨죠? 예, 이거 많이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요 옷 만드는데 애쓰신 우리
오순여 국장이, 예, 여기 오순여 국장 계신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징어 복장으로 애써주신 여러분들 계셔요. 아마 종이국장님, 우리 종이TV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천창용, 우리 동지도 마찬가지고, 이분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백서스가, 최연소는 우리 도은희고, 우리 또 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손 들어봐. 예, 우리 백서스 팀에서 이렇게 많이 와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Great Awakeness에서 대각성이란 좋은 이 팻말도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제가 여기 경찰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기 경찰 저쪽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최 계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밑에 저도 맞서 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근처에 계시는 경찰 여러분들이 흥분합니다. 흥분하면은 둘이 서로 이상한 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지 않으니까 오늘 조용히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30명, 우리 30명이 열심히 나라를 위한 얘기하는 거를 10,000명도 가만히 놔두면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집회가 앞으로도 모범적으로 경찰과 우리들 사이에 서로 그 신뢰가 확보된 상황에서 우리의 시위와 집회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잘 행사되는 그러한 행사들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굉장히 바쁜 한 주였지만 다음 주는 우리 재판과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재판이 있고요. 다음에 11.6 시해 사건 해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서는 동작동 국립묘지에서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리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4시네요.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월 28일 목요일 11시에 대법원에서 변론기일 민경욱 대표님 연수울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희는 아마 10시부터 집회를 집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날 많이 모이셔서 이대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대법원 앞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화내시네. 이 옷 입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하자고 저한테 10번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네. 이 옷 입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옷 입으신 분 올라오세요. 음악 좀 들어주세요. 나도 좀 잡아주세요. 여기 위로? 위로? 아 그래요?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안 나오세요. 네, 그러세요. 앞에 오세요. 총장님, 부총장님, 구호 좀 외쳐주시고. 정성껏 밝혀내자 이대로 멈출 수. 네,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120곳 재검표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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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비례정당 재검표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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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는 부정선거다! 특검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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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는 부정선거다! 선거무효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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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는 부정선거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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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옷 주문하시고 싶은 분은 우리 오승여 국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모가 들어와서 아주 따숩네요, 따스워. 예. 목요일에 뵙겠습니다.